네, 안녕하세요, 블라님들. 영어재단소 시간입니다. BC 500년에 탄생하셨던 공자의 명언을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모든 덕을 구하지 말라. 공자를 우리가 논하려면 이제 이분을 알아봐야 하는데, 유교를 창시하신 분이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유교를 만들지 않았다. 라는 말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정리를 한 사람이지. 그렇죠. 예와 사람이 아니야. 예와 악을 정리하여서 이제 확립한 사람이지, 그걸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여태까지 이분을 이제 저자라고 알 만큼 인이라는 어질다라는 항목에 있어서만큼은 그걸 정리하고자 애쓰신 분인 건 맞다. 공자가 제일 잘한 일은 아마도 제자들을 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논어 같은 명저가 이제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제자들이 다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그 정리를 해준 거잖아요. 공자의 말씀을. 그리고 이제 공자가 전해져 내려온 문헌 정리에 신경을 썼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공자가 가장 추앙받는 이유는 오래된 이야기들을 자기 선에서 정리를 하고 그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게 제자들을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한 것. 어쩌면 시대의 가교 역할을 잘한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자의 이야기에 지금도 감화를 받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다움, 따뜻함 이런 걸 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유교사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또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약간 규율 같은 형식으로 남아있어요. 형식이 남아있죠. 왜 그럴까요? 네, 형식이 남아있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마음을 사실은 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쵸? 내가 진심으로 널 사랑해라고 해도 진심이 어떻게 알아? 그치. 말 안 하면 모르죠. 근데 대신에 꽃다발 주는 걸로 널 사랑하는 걸로 하겠어. 꽃다발을 안 주면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 그럼 형식, 꽃다발이라는 그 형식. 형식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훨씬 더 쉽고 간명하고 명료하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음보다는 그런 형식이 더 잘 전승되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교 역시 어쩌면 그 마음의 전달보다는 형식의 전달이 더 쉬웠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남지 않았을까. 이분은 본인에 대해서 표현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알았던 사람이 아니고 옛 것을 좋아해서 부지런히 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뭔가 어떤 사람이라고 과장되거나 부풀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분인 것 같아서 멋있어요. 그 말 듣고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네요. 뭐요? 미투. 저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라면서 좋아하는 것들을 태어나면서부터 글을 잘 쓰진 않았다? 그럼요.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글을 좀 잘 쓰게 되었죠. 네. 본심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스승으로서 제자를 엄청 많이 키웠잖아요. 그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엄청 싸게 가르쳐 줬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육포 한 쪽을 갖고 오면 가르쳐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스팸이나 참치래요. 그걸 갖고 오면 그냥 가르쳐 준 거예요. 수업료를 그 낸 거지.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제자백가라고 부르는 무려 3,000명의 이 집단이 거의 무장 세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차도 잘 다루고 부척장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크게 크셨다는 말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체적 능력도 되게 뛰어난 사람이 제자들을 문도 가르쳤지만 무도 가르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시대였으면 제가 공자의 제자가 됐겠군요. 두뇌가 명석하고 부척장신에다가 기골이 장대하여 키가 컸으니까 네, 충분히 공자가 좋아하지 않았을까. 공자 명언 특집으로 그럼 몇 개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아이고, 전 완전히 동의하는 게, 해본 거는 이해할 거다. 제가 가끔씩 어딘가에 가서 강의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들어요. 근데 제가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 강의를 들어봤는데 듣는 건 빨리 휘발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정이 오래 안 가요. 근데 대신에 내가 책을 읽거나 직접 뭔가 읽은 거는 오래 가요. 딱 요약할 수 있겠네요. 어떤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는 잊어버리기 쉽고 자기가 직접 그 소설을 읽으면
잘 기억할 수 있고 네네네. 직접 소설을 써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아, 네, 맞아요. 예,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네. 이 문장이 와닿네요. 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음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노여워하지 말이죠. 말라, 뭐 이런 뜻인데. 자기 PR과 SNS를 무기로 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면 노여워하지 말라. 팔로 막 10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노여움이 생기는지. 노여워할 일까지는 아니지만 유튜브를 아무튼 막 3일 동안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올렸는데 조회수 10 그러면 노여해요, 안 해요? 약간 좀 서운하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해가 안 가서 가져온 문장은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그렇죠. 자주 변해야 해요? 그럼요. 그래요? 네. 100% 동의하세요? 네. 고정돼 있는 건 썩기 마련이고요. 아, 그래서 변화를 하지 않으면 계속 그 같은 생각을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네. 행복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건 근데 원래 외부에- 절대 가치 같은 거 약간 안 변하는 거 아닌가? 외부에서 오는 아주 작은 자극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변해야 되고,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으냐면, 제가 집에 있는 가구의 위치를 자주 바꾸거든요. 아, 계속요? 네, 왜요? 매일. 계속? 매일? 매일? 책상을 조금씩 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보고, 의자 아니, 이렇게 나오고. 틀어볼 공간이 뭐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각도는 360도가 있잖아요. 하루에 1도씩만 틀면 360일 동안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그 가구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제 시선이 달라지고 경험이 달라지고 네. 모든 게 변해요. 아, 그러면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되게 좋다. 이 공간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화를 하면 느낌이 더 새로워지고 감각이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네. 행복이든 슬픔이든 고통이든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이 말을 그냥 확 받아들이시네요. 네, 100%. 저는 지금 약간-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네. 제가 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흠집이 없는 조약돌보다는 흠집 있는 다이아몬드가 낫다. 에이, 이거는 되게 엄청 의외였어요. 좀 잘난 놈이 낫다는 뜻일까요? 아니, 보석상의 한 말 같은데, 그죠? 아, 배우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공허하고, 생각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얘기할 때 자주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딱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그 책만 읽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반론도 알지 못하고 이 책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 책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있구나. 그러면 다른 질문들이 있나? 다른 의견들이 있나 찾아봐야 되는데 네. 그걸 찾아보지 않는 순간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아, 말하자면 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네. 공부하는 게 왜 좋은가 하면 오래된 지식으로부터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든 생각이 헛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이렇게 많은 것들을 찾고 과거로부터의 많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정리해서 본인이 되게 할 줄 아는 게 많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문무를 겸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서 모든 덕을 구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공자님 뭐 막 물어보는데 한 사람한테 모든 덕을 구하지 마. 내가 아무리 공자지만 내가 어떻게 다 해결해줘. 아, 그런 거라고요? 이런 말을 한 거죠. 한 사람이 바로 공자예요. 공자에게서 모든 덕을 구하지 말라. 아, 장자도 찾아가보고 노자도 찾아가보고 예수님도 찾아가보고 그래라. 여러 스승들을 찾아가 봐라. 아. 그런 말씀이시죠. 한 사람에게 모든 덕을 구하지 말고 여러 사람에게 덕을 구하여 그 덕을 합하면 너에게 더 큰 이로움을 줄 것이다. 그런 느낌의 말이 아닐까. 본인이 뭐 여러 가지 문헌을 읽고 편집했으니까 어떤 A라는 분, B라는 분 되게 많은 과거의 분들의 말을 정리하면서 너무 A 부분이 좋으나 B 부분이 불완전하고 이 부분은 너무 D가 좋으나 C가 불완전하다는 걸 봤겠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공부하고 다양하게 읽고 다양하게 접해야만 한다라는 이런 말로도 읽히는 것 같은데 네. 예, 이거는 제가 작가님이 재단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골랐어요. 이거 전 뭐 재단이라는 게 천이 있으면 그 천을 덧대기도 하고
다른 천하고 붙이기도 하고 콜라주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오늘은 심플한 방법을 해왔습니다. 이 버렸나? 명언에서 네. 딱 세 글자를 빼봤어요, 그냥. 뺐다고요? 네. 불안한데? 그러니까 더 좋은 명언이 됐더라고요. 너무 자, 불안한데? 원문 읽어주시죠. 네, 공자의 명언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모든 덕을 구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사람에게서 덕을 구하지 말라. 한과 모두를 빼봤어요. 사람에게서 덕을 안 구할 수가 있어요? 왜 안 구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덕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네, 그걸 찾게 되고 네. 구하게 되는데 사람에게 덕이라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런 덕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덕 자체가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덕이라는 개념으로 사람에게서 뭔가 구하려고 하는 순간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덕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워버리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덕을 구하려는 행위 자체를 멈추어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한과 모두를 빼봤더니 사람에게서 덕을 구하지 말라. 오, 와. 오늘은 엄청 새로운 방식이면서 네. 아니라고도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근데 덕이 상대적이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상대적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거 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에게 이타적이어서 네. 내 가족을 해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려. 아, 그러면 그럴 그거는 경우에 덕이 아니죠. 그게 덕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덕인 지점이 네. 다른 사람에게는 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덕이라는 가치는 절대적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덕이라는 퀄리티라는 개념 자체를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순간 뭔가 더 나쁜 어려워진다.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은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다고 네.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네. 오늘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그런 재단이었고, 네, 앞에 저희가 나눴던 얘기도 재밌었지만, 선생님 재단 하시면서 들려주신 얘기를 한 번씩 더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명언이었습니다. 공자. 한 사람에게서 모든 덕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재단해봤습니다. 사람에게서 덕을 구하지 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이거 블라블라. 자활, 사람에게서 덕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블라블라. 자활, 혁활. 혁활. 네.